뉴스회전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 유동규 긴급 체포됐습니다. 원래 자진 출석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긴급 체포된 걸로 알려졌었는데 긴급 체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요? 예. 오전에 사실 어제도 한번 출석을 하기로 했다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날짜를 미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0시쯤 출석을 하기로 했었는데 새벽에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갔고 1시간 더 미뤄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게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뭐 생각지 못했던 돌발 상황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서 영장을 발부받고 응급실 앞 밖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오길 기다렸다가 영장에 의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약간 좀 결이 다르긴 결이 합니다만 다르군요. 사실상 뭐 긴급하게 진행이 된 상황이긴 했습니다. 예, 혹시라도 뭐 도주하거나 이럴까봐 그런 도주하거나 건가요? 뭐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하거나 소환을 또 2차례나 미뤘다는 점 때문에 예. 응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체포에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기획본부장입니다. 예, 직위가 하도 길어가지고 일단 전 본부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개발공사. 이 사람이 왜 중요한 거죠? 이 사건에서? 일단 당시 성남에서 출자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다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금 출자를 해서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지금 논란의 핵심인 대장동 개발지구 사업을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남 쪽에서 실제로 대장동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사업 주체였고요. 이 현재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사업의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구조라고 할까 틀 예. 이런 부분의 실무 책임자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설계자 이렇게 표현들을 예,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익 구조도 그렇고 어떤 업체 선정에도 많이 지금 업체 선정에 그 관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예. 겁니다. 왜냐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그 중에서 3개의 응모를 한 컨소시엄 중에서 한 곳을 선발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한 곳이 선발되는데 뭐 도움을 줬다거나 예. 뭐 정보를 먼저 줬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의자로 입건된 거죠, 지금? 피의자로 입건을 어떤 혐의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그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간과의 위착 관계가 있었느냐, 그 과정에서 뭐 금품 로비 같은 것들을 예. 했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 나중에 대장동이 개발된 이후에 그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속하라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뜻은 혐의점을 잡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예. 사실 이제 공수처에서 윤석열 현재 이제 그 국민의힘 예비 후보 같은 경우도 피의자로 입건을 했지만 예. 그게 꼭 어떤 사실이 실체로 나와서라기보다는 수사를 하려면 공식적으로 이 수사를 시작을 한다는 입건을 해야 되고 예. 입건을 하게 되면 그 중에 누구는 참고인이 되고 누구는 의혹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회계사 정무회계사가 출석을 해서 이 뭐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뭐 범죄에 연루된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추측성 보도에 따르면 그 녹음 파일에서 어떤 이 유 본부장한테 같은 대가성에 관한 어떤 진술이 있지 않느냐, 네, 뭐 여러 이런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뭐 금품 로비로 해서 일부 금원이 건너갔다거나 예.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뭐 김만배 씨 대주주로 알려진 지금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에게 자금을 일부를 뭐 투자를 예. 하고 실제로 실소유주로서 차명으로 또 지분도 그것도 가지고 아직까지 있다. 추정이죠? 그런 예. 얘기까지 지금 나돌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만 사실 확인된 건 아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검찰 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붙고 있는 거는 겉에서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워낙 많은 것들이 무르익기도 했었고요. 또 제기된 의혹들도 있고 사실 이런 수사를 했었을 경우에 뭐 자금의 흐름 같은 게 가장 중요하지 그게 않겠습니까? 가장 핵심이겠죠. 가장 예. 핵심인데 그 자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생각보다 또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예. 않거든요. 나중에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470억 원이 넘는 돈을 회사로부터 대출 형태로 현금으로 받아갔기 때문에 예. 그게 어디 갔는지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부분이 굉장히 예, 중요하겠군요. 다른 것들 예. 정상적으로 이익 분배가 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비교적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분배 자체의 어떤 불법성 예. 그것도 따져봐야겠지만 그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인데 예.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경우에 그걸 찾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이익 분배가 있을 수 있고 예. 정상적인 이익 분배, 지분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혹시라도 부정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들만의 필요에 의해서 예. 나온 돈이 있고 그게 만약에 김만배 씨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그렇게 쓰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그 용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그 어떤 그 경로를 추적해 나가는 선이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 예. 470억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찾는다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예.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앞으로 수사 방향은 이제 말씀하셨지만 가장 핵심인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거겠죠?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서 뭐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과연 정말로 업체에게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서 당시에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세웠느냐, 예. 아니면 그와 별개로 이익 자체는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익이 난 것은 그때까지는 계획했던 게 아니다고 예. 할지라도 비정상적으로 이익이 나는 과정 혹은 그 이후에 뭔가 누군가에게 추가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 대장동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뭐 정치권이라든가 법조계에 로비 같은 걸 한 게 있느냐, 예. 이런 부분을 찾아야겠죠.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보면은. 예. 그렇다면 이 자금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그 두 번째 부분이 더욱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들이 누구와 어떤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나눠 먹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 앞두고 이거 하나로 지금 다른 이슈들이 막 묻혀 있어가지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예. 걸로 논란이 되고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정치권에서는 유동규 현재 이제 뭐 성남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성남시 인물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또 이거 이재명 지금 후보에게 예. 또 연결을 시켜서 또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빨리 정리가 돼야 예. 이게 대선에 다른 대통령 후보들의 다른 정책은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예. 여기에다 시선이 쏠린 상황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러니까 어떤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설계 자체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그 설계를 한 뒤에 실제 이익이 발생했느냐. 또 그 이익을 혹시라도 부정하게 어떻게 누군가에게 또 건너가지 않았느냐. 또 그 설계 자체에서 이익이 많이 나도록 기획을 했느냐. 예. 잘못 어떤 부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그 설계 자체를 했느냐. 예. 뭐 그거 자체도 들여다봐야겠죠.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다 검토해야 되는 상황. 예.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그 고발 사주 의혹이요. 예,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이제? 현재 좀 어제 잠깐 이제 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다라고 어제는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만 손준성 당시 대검 정보정책과장이 이 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이 됐다는 부분은 적어도 확인된 확인이 거고요. 됐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장을 직접 작성을 했느냐, 예. 아니면 손준성 검사로부터 현재 김웅 의원에게 직접 전달이 됐느냐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걸로 예.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손준성 검사가 이 직접 관여하는 의미는 뭐냐면 손준성 검사가 처음에 최초의 발신자, 그러니까 고발장들을 보낸 사람인 거는 부인하기가 어려운 예. 상황이죠. 뭐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문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디지털 정보가 같이 갔고 분명히 발신자가 손준성 검사였던 건 맞는데 예.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메신저의 특성상 처음에 보낸 사람이 손준성 검사라는 건 맞지만 중간에 누가 있는지 거쳐왔을지 없는지는 이건 모른다 모르는 이거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눠서 김웅 의원에게 직접 간 건지 예. 중간에 누군가가 있었던 건지 김웅 의원에게만 간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 어떤 그렇습니다. 고리죠.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되면 과연 그때 당시에 지금 어느 정도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대검이 관여한 것만은 부인을 못하는 예. 정도의 상황을 이르렀습니다만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관여를 해가면서 이 예. 일을 벌였는지 그 규모라든가 상대방 같은 것들이 그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공수처로 이 사건을 이첩했지 않습니까? 네. 혐의는 뭔가요, 구체적으로 혐의는? 이게 공수처에서 들여다보고 있었던 적용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예. 공수처가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제시했던 영장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가 제3의 검사에게 지시를 해서 그 검사에게는 그걸 작성할 의무가 없는 고발장 등을 작성하도록 예. 했다랍니다. 그래서 손 검사도 직권남용을 한 것이고 상대방도 사실 이제 그거를 들었지만 본인에게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 들었다 그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다른 혐의들 뭐 공직선거법이나 예. 이런 것들에 또 공직상 비밀 누설 이런 것들이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발장을 작성한 검사들이 누군지 적시한 건 아니죠? 그것까지 적시한 건 아니고요. 지금 두 사람의 검사가 추가로 지금 같이 공수처로 이첩이 되는데 그 두 검사가 포함이 된 이유는 이 고발장에 이 검찰 내부의 킥스라고 하는 검찰 내부의 정보망을 통해서
그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을 검색을 해서 그걸 이걸 부착을 들여다본 했지 기록이 그렇습니다. 드러난 거죠. 네, 그게 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사람도 관련이 됐다라고 해서 이처를 했지만 실제 이 두 명의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했는지까지 파악이 된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공수처 수사의 그건 이제- 몫으로 남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분명한 것은 손준성 검사가 누군가를 시켜서 예. 고발장을 작성하게 했고 본인이 작성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직?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만 그 고발장 자체를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면 내부에 문체 같은 것들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존댓말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예. 일반적인 말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기록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한 사람이 4월 특히 4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이것들을 전부 다 적었다고 보기보다는 예. 누군가가 여러 사람이 작업한 것을 취합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 취합했다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더 어떤 조직이 대대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건데. 그렇죠. 뭐 규모야 알 수가 예.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사람의 일탈로 보기보다는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손준성 한두 사람의 일탈로 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 방향은 앞으로는 그 고발장 작성을 누가 했는지 하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아니면 몇 명 누구누구를 거쳤는지. 네. 근데 수사가 쉽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과거에 그 텔레그램 특히 손준성 검사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에 있는 기록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비밀번호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파악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어떤 수사 이런 통상의 수사는 지금 얼마나 걸릴까? 이것도 지금 대선 앞두고 있어가지고 예. 빨리 수사가 돼야 될 텐데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일 텐데 예. 본인이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 한 그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뭐 다른 사건입니다만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도 그 휴대전화를 내용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예. 시작된 수사입니다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거 외에 혹시라도 다른 어떤 증거들이 있을지 이 다른 증거라는 거는 뭐 이 실제로 작성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고 한다라면 예.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PC라든가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의 뭐 그 휴대전화 이런 것들에서 또 별개의 자료 흔적들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같은 사무실에 있던 두 명의 그 후배 검사들 예. 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압수수색을 이미 했습니다. 했죠? 예. 그럼 그 컴퓨터는 들여다보고 있을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도 피의자인가요? 그분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피의자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설령 실명 판결문만을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자체도 불법이기 그 자체가 때문에, 범죄니까요. 그 자체가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예, 빨리 어떤 이것도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새 하도 어떤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그 가수 노엘 씨, 출석 장면 잠깐 볼까요? 네. 예, 관심, 예. 음주 측정 왜 거부하셨습니까? 저 아버지 사퇴까지 하셨는데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예, 보셨는데 뭐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딱히 대답을 할 게 뭐. 그러게요. 예. 뭐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 정도는 하셨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어떤 혐의인가요? 어떤 추가 혐의가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다던데. 뭐 현재로서는 당시에 뭐 사건을 일으켰을 때 음주 단속을 하게 됐었을 때 예. 이미 면허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 지난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예. 되는 거고요.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해서 음주 측정 거부가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을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만 혐의가 몇 개인가요 지금? 예. 명확히 보이는 것만 3개가 되는 거죠. 예, 거기다 뭐 추가가 더 될 수도 있나요? 이게? 추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뭐 예. 추가가 되기 어려워요. 근데 집행유예 상태에서 저런 행위를 했으니까 예. 구속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른 예. 것보다도 현재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만 3회를 냈어도 사실 실형 선고를 하는 그런 예.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좀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특히 더 뭐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또 다른 것보다도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영장 신청 가능성도 올라가 있다. 또 뭐 나이도 젊은 편이고 직업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도주를 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없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예.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게
말이 걸리겠죠. 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부분이 특히 걸리죠.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왜 이게 도주우려를 높이냐면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한 것은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고 선고받았던 형을 실형을 복역을 해야 된다는 걸 당사자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추가 처벌까지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범죄의 어떤 처벌의 무게가 올라가니까 당사자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주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지금 그 측정 거부를 해가지고 증명할 수가 없어서 그 CCTV 같은 거 찾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확보를 했다는 거죠. 예, 그 음주 정도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그 음주 정도를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하지 않았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지난 뒤에 이게 뭐 잡혔다든가 그런 상황이라면 음주 측정을 못해서 사실 명확하게 처벌하기 어렵습니다만 음주 측정 거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정 최고 음주를 한 거, 이게 좀 달라졌군요.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에 준해서 윤창호법 때문에 더 강화됐기 더 강화되긴 때문에 했습니다만 음주 측정 거부가 이미 하한선이 1년입니다.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어떤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정말 뭐 이 자식의 부분이니까 답답할 것 같고 또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뭐 누구나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청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장제원 의원의 권력 때문에 저런 어떤 행위를 반복하지 않느냐는 주장인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시선은 곱게 보기는 어려운. 뭐 분노야 이해하는데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뭐 그건 그것도 국민들도 아실 겁니다. 그것까지도.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